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더통에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신영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물질에 대한 규칙성, 그리고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웠고, 이온결합, 그리고 공유결합 배웠고, 할로젠 원소와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우리 자연의 구성 물질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선생님 믿고 이제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나가게 될 거는 자연의 구성 물질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건데, 이 자연의 구성 물질들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자연의 구성 원소. 저를 갖다 좀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자연의 구성 원소를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의 구성 원소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질량비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질량비. 자, 질량비를 갖다가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말하는 커다란 자연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질량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좀 살펴볼 건데, 우주의 질량비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수소, 그 다음에 헬륨 순으로 갈 거예요. 수소와 헬륨 순으로. 수소와 헬륨 순으로 가는 거고, 질량비가 3대 1인 거 보니까 질량이 아무래도 수소가 좀 더 컸어야 되겠죠. 그죠? 비율적으로도. 그래서 수소가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 말고도 원래 기타 물질이 더 있습니다. 간혹 이제 내신 문제에서는요,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도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수소와 헬륨, 그리고 그 기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 다음으로 넘어와서 우리 저기 어디야? 지구. 지구가 어떤 구성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갖다 우리가 살펴볼 건데, 질량비로 나누는 거죠.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질량으로 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SI. 우리 이거를 규소라고 그럽니다. 규소. 그래서 철, 산, 그리고 규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각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지각. 지각은 조금 많아요. 지각은 좀 많은데, 자, 산소,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 그리고 칼슘,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그리고 마그네슘. 이 순서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당연히 외워줘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은 그래도 앞에 있는 이 3개 정도까지는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2개,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각과 지구에 대해서 어떤 구성 원소로 질량비를 이루고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죠, 해수. 해수. 다시. 해수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자, 해수를 갖다 좀 살펴볼 거면은, 자, 해수는 이제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우리가 그 바닷물이 모락모락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얘기해 줬었어요. 바닷물이 모락모락. 물과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바닷물이 우리가 짜다고 얘기를 해주잖아. 그래서, 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과 이제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물이 우리가 구성 원소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요, H2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H2O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소금을 얘기해 주기를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NaCl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NaCl. 자, 여기서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물과 소금 중에 물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 상대적으로는 작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물에서 수소와 산소로 이제 구성 원소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산소가 수소 대비 좀 무거워요. 그래서 질량비를 치자면은 산소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이 NA와 이 CL, 그 나트륨과 염소 중에서는 CL이 좀 더 질량이 크기 때문에 CL과 나트륨 수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대기. 이 대기는, 자,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이랑은 다르게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질량비가 아니라 부피비. 부피비로 우리가 나눠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피비로. 자, 그래서 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소 기체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질소 기체가 부피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2, 그 아르곤,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H2 이 순서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나트륨 같은 질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78%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소 기체 같은 경우는 21%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여기까지만 중요하지만 이 이유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곤은 0.93%예요. 93% 정도 가지고 있고, CO2 같은 경우는 0.03% 정도 가지고 있고요. H2O 같은 경우는 0.01%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권이죠. 생물권. 생물. 생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질량비로 얘기해 드리자면, 그 산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산, 뭐 탄, 그 수, 뭐 이렇게 외우는 애들도 있고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외우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이제 탄산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얘는 산탄수로 가는 거예요. 산탄수. 알겠죠? 산탄수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 다 다뤄봤는데 여기 있는 건 무조건 외워주시고 들어가야 돼요. 외워주고 들어가 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광물과 그 지각 관계,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각을 갖다 한번 얘기해 보게 될 텐데, 이 지각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각은 우리가 뭐가 모이면 지각이 된다 그래요? 뭐가 모이면은? 암석이죠, 암석. 그죠? 암석이 모이면 지각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암석은 뭐가 모여야지 암석이 된다고 얘기해 주냐면은 광물이 모이면 우리가 암석이 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광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먼저 이제 지각은 어디를 얘기해 주는 건가? 만약에 여기가 있잖아. 우리가 지구잖아요. 우리 지구인데,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 겉에 있잖아요. 지구 겉에. 이 겉에 우리가 뭐가 있다고 얘기해 주냐면은 지각이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우린 이거를 갖다가 지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요 중심부에는요, 우리가 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핵. 이 중심부에는 핵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커다랗게 보면 이제 핵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거를 좀 세분화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핵이 이렇게 있고, 겉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해 주냐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외핵과 내핵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핵을 갖다가 두어도 찢으면은 외핵과 내핵이 있다. 여기서 이 외핵 같은 경우는요, 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액체로. 우리 이거를 지진파 분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외핵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것들은 이제 다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은, 자,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여기 있죠? 하얀색 칠한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멘틀이라고 얘기를 해요. 멘틀. 요거를 멘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멘틀도 이제 우리가 세분화시키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부 멘틀.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동안 배웠던 거 조금 다르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이는 이 멘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기를 고체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얘가 반 액체, 그리고 반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액체라는 것 때문에, 멘틀은 뭘 가지고 있냐면 유동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지구 시스템 가서 한 번 더 좀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자, 지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지각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이 지각이 대륙 지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해양 지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양 지각.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해양 지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딱 이 정도만 지금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각을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이 광물이 더 중요하거든.
예, 광물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지각은 그냥 부연 설명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예, 바로 광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광물. 자, 광물인데 우리가 이 광물을 갖다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광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조암 광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암 광물. 이 조암 광물이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눌 거야. 하나는 뭐냐면 규산형 광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비규산형 광물이에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비규산형 광물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규산형 광물을 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규산형 광물. 이 규산형 광물. 여기 규산형 광물에서 좀 다뤄볼 건데, 이 규가 뭐냐면 규소예요. 규소. 규소와 산소가 염을 띠고 있다. 즉 이온을 띠고 있다. 그러한 광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규산형 광물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규산형 광물을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을 갖다가 원소로 표기를 하자면은 SiO4 전체 한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고 이거를 4값 마이너스 띄고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줘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지각에 있다라는 거야. 이 광물에서도 이제 조암 광물이, 규산형 광물이 지각에 존재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지각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제일 질량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산소. 그 다음에 규소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여기 앞에 봐보겠습니다. 이 지각이 있잖아. 요 안에 규소랑 상대적으로 산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둘로 이루어져 있는 광물로 우리가 SiO4, 즉 규산형 광물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 부연 설명으로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앞에 핵 나와 있죠? 핵은 이제 우리가 뭘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냐면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 마그마 바다를 갖다가 형성을 해가지고 무거운 물질 우리가 가라앉았다고 앞에서 이제 얘기해 줬었잖아. 그지? 그 무거웠던 물질이 뭐였냐면 철과 니켈이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되겠지만은, 이 철과 니켈은 그 미행성들이,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발생됐던 그 잔해들이 미행성이 되어서 우리 지구로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까지 여러분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규산형 광물을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SiO4를 갖다가 우리가 입체적 구조로 좀 나타내면은요, 일단, 자,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면체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산소가 있다. 각 꼭지점에 산소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한가운데 누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이제 선생님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요.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여러분 보기 편하게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보기 편하겠다. 자,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꼭지점마다 산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있다. 산소. 요 한가운데 누가 있는 거냐면은요, 규소가 있는 거예요. 규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결합을. 알겠죠? 자, 여기서 보이시는 선생님이 이게 점선으로 그어놓은 요것들이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거를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온이 4값 마이너스를 띠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자면은, 산소가 2값 마이너스죠. 정기적으로 2 마이너스, 얘도 2 마이너스, 규소가 4값 플러스를 띠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값 플러스 얘네들이 상쇄되고 2값에서 두 개 모였기 때문에 4값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갖다가 무슨 구조로 얘기해 주냐면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체적인 거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광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규산염이고, 규산염 광물은 얘네들이 금속과 결합되는 상태로 우리가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철이나 마그네슘이랑 같이 결합되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철이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는 사실 두 가지거든요. 2값 플러스가 있고
Fe가 산가 플러스가 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가 플러스 띄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 주잖아, 그지? 그래서 철에 있는 이 이가 플러스와 마그네슘 이가 플러스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는 특기고요. 자, 얘 자체가 지금 음이온을 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철과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양이온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철과 마그네슘 그리고 규산염이 서로 결합을 할 때에는 이온 결합의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온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복습하자면, 자, 이온 결합이라는 거는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이온과 음이온끼리 결합을 하면은 물질이 나오는 요것이 중요한데, 무슨 물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중성 물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중성 물질, 이게 중요했던 거죠. 자, 중성 물질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광물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 어떻게 존재하느냐? 철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을 거고, 이 뒤에 SiO4 이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이가 플러스를 띄고 있고 얘가 4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얘 자체가 4 플러스 4가 마이너스. 그래서 규산형 광물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 중성 물질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또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은, 자,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두 개와 그 다음에 SiO4가 이제 결합을 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가 플러스 얘가 4가 마이너스니까 위아래 처리해버리면은 중성 물질이 나올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뭐 꼭 철과 마그네슘이 있는 법은 없겠죠. 철과 마그네슘이 이제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광물의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iO4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가 이가 플러스 그리고 얘 자체가 이제 4가 마이너스 존재하고 있으니까 중성 물질이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규산형 광물에 대한 어떠한 그 규칙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 규칙성에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규칙성에서 좀 살펴볼게요. 규칙성. 이게 그림을 되게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봐봐. 얘네를 갖다가, 얘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 그지? 얘가 이렇게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눕혀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눕혀볼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 중심, 우리 눈에 보일 때 있잖아. 어떻게 보이냐면은 얘가, 자, 눕혀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양 끝에 있잖아요. 양 끝에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에 산소도 있지만은 요 한가운데 누구도 있으니까 규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호로 그리자면은. 자, 이렇게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규산염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독립형 구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독립형 구조. 자, 얘는 규소와 산소의 결합비가, 이거는 뭐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1대4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감람석으로 대표적인 예시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람석, 이렇게. 감람석. 자,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이 쭉 이어져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도 존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몇 개 쭉쭉쭉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여기 양단에 이제 산소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중심에는 이제 누가 있냐면은 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사실상 봤을 때는 사슬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단 한 개의 사슬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단사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사슬 구조. 단사슬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규소와 산소의 비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고 있냐면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1대3으로 존재하고, 대표적으로는 얘네들이 휘석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두 줄로 이제 존재할 수도 있어요. 두 줄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 자, 여기다 선생님 그림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이어서 했던 거죠. 그러면은 여기 기점으로 사슬이 몇 개가 존재하면 2개가 존재해요. 여기 사슬 1개. 그 다음에 여기 사슬 2개. 자, 사슬 1개와 사슬 2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를 갖다가 무슨 사슬이라고 얘기하자면 이거를 복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사슬. 복사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하나, 규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규소. 그 다음에 양단에 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자, 이거를 갖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복사슬이라고 얘기해주고요. 복사슬. 그리고 얘는 이제 규소와 산소의 구성비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냐면 4대 11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4대 11. 4대 11로 존재하고 있고, 얘는 대표적으로 이제 각섬석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섬석. 됐죠? 예, 각섬석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도 있고요. 예,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공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여기만 지우고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뭐가 존재하냐면은 그 판상구조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판으로 존재합니다. 예. 사슬이 여러 개가 사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아이고, 다시. 뭐 이렇게도 존재하고, 뭐 요렇게, 뭐 등등등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슬로 이제 존재하고 있다. 뭐 이거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구조를 때 우리가 무슨 구조를 얘기해 주냐면 이거를 판상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알겠죠? 이걸 판상구조라고 얘기를 해주고, 판상구조는 이제 규소와 산소의 비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냐면은 얘는 2대 5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2대 5.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가 존재하냐면 흑음모가 존재하고 있어요. 흑음모. 흑음모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남았어요. 하나만 더 남았는데 얘는 이제 조금 똘똘 뭉쳐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까다롭기는 하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정성껏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서로 이어져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이어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렇게 이어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똘똘똘 뭉쳐있는 이러한 것, 이러한 물질. 자,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런 걸 갖다가 망상구조라고 그래요. 망상구조. 요거죠, 요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망상구조다. 망상구조. 자, 망상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소와 산소의 비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냐면 1대2로 존재하고 있어요. 1대2. 망상구조 같은 경우는 1대2로 존재하고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광물로 대표적인 누가 있냐면 석영, 예, 그리고 장석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잘 정리해놔 주시고, 칠판 한번 지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파트 좀 진행 좀 해보도록 해볼게요. 네, 이제 다음은 뭐를 들어갈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인체 구성 성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인체 구성 성분이에요.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체 구성 성분. 자, 인체 구성 성분 일단 구성 원소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 아까 얘기 드렸는데 그 생명체에 있어가지고 이제 질량비를 갖다가 우리가 크기 비교를 좀 해보면은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산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산소와 탄소와 수소 순으로 이제 질량비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거는 이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자, 단백질을 좀 살펴볼 건데,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로는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고 보시면 되냐면은요. 탄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있고요. 산소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 있고 황을 갖다 포함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체는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모이면 이제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단백질로의 이제 우리가 예시로는 뭐가 있냐면은요, 효소, 그 다음에 항체, 그 다음에 호르몬. 다시 호르몬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단백질을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수화물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는 뭐가 있냐면은요, CHO. 자, CHO가 끝이고요. 탄수화물을 이루고 있는 이제 단위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포도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포도당. 그 다음에 얘네를 이루고 있는 예시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엿당. 뭐 이런 게 있더란 거죠. 엿당, 뭐, 포도당, 뭐 등등등등. 자, 이렇게 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지질이죠, 지질. 자, 지질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지질을 이루고 있는 이제 기본 단위체는 누가 있냐면은요, 지방산과, 그 다음에 글리세롤. 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이루고 있는 이제 기본 원소로는 탄소, 수소, 산소가 있다. 그 다음에 예시로는 이제 우리가 중성지방, 그 다음에 인지질,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지질은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배울 거기 때문에 살짝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이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이 하나가 있는데 뭐 조금 올챙이 같기도 하고, 그죠? 뭐 어쨌든 인지질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인지 이렇게 생겼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머리 쪽에 얘가 뭘 가지고 있냐면 얘가 친수성. 그리고 이 꼬리 부분 있죠? 여기를 이제 소수성을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지질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질의 구조. 자, 지질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여기 이렇게 꼬리 3개에 앞에 머리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좀 머리같이, 그러니까 뭐, 이걸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요? 해파리라고 해야 될까요? 해파리처럼 생겼죠. 그렇지? 해파리 이제 머리 부분, 우린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걸 글리세롤이라고 그래요. 글리세롤. 알겠죠? 그 다음에 꼬리 부분 우리가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산.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핵산이 있습니다. 핵산. 자, 핵산 같은 경우에는 CHONP. 촌피라고 얘기하죠. 촌피. 핵산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 단위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자, 예시로는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요. 예시로는 우리가 DNA와 그리고 RNA가 있다. DNA와 RNA가 있다. 자, 여러분들 딱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물 한번 가봐야죠. 물, 그죠? 물. 얘는 무기물로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물을 갖다가 우리가 써주게 되면은, 이제 얘를 H2라고 써줍니다. H2. 그죠? H2라고 써주고, 물은 하는 역할만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물 자체는 이제 비열이 크다. 또한, 기화열도 크다. 기화열도 크다. 그래서 이 비열도 크고 기화열도 크기 때문에 이제 체온 조절이 용이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무기염류가 있습니다. 무기염류. 뭐 무기염류 딱히 있다기보다는
뭐 어쨌든 이제 무기염료인데 이게 이 무기물이 이온을 띠고 있는 종류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기염료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자, 무기염료는 무기염료는 뭐라고 얘기하면 생체 리듬 작용 조절입니다.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 작용 조절을 한다. 그냥 우리는 이 생체 리듬을 또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하겠습니까? 생리작용이죠. 생리작용. 그렇죠. 생리작용. 생리작용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는 우리가 뭐가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은, 뭐, 나트륨이 있고요. 나트륨 이온이죠. 칼륨 이온도 있고요. 뭐, 요오드, 뭐, 칼슘, 뭐, 등등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무기염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봤는데, 그 아까 전에 앞에서 우리가 유기물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잖아. 그지? 여기 앞에서. 자, 유기물에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원소들이 3개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좀 볼 게 있어요. 누구냐면, 이 탄소 있죠, 탄소. 이 탄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해볼 거예요. 알겠죠? 이 탄소가 좀 중요하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탄소 한번 가볼게요. 탄소. 자, 탄소.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탄소라고 얘기해 주는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 주기 14족 원소입니다. 자, 이 주기 14족 원소가 되고, 여기서 이 14족 원소라는 이유로 얘는 화학 결합, 화학 반응에 이제 화학 반응할 수 있는 전자수, 화학 반응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4개라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가 가능한 전자를 갖다가 우리가 최각 전자가 아니라 이제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해 주죠. 화학 반응의 전자수, 이거를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결합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4방향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4방향으로. 탄소 자체가 결합할 수 있는 방향이 이렇게 4방향으로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소와 탄소끼리는 이제 연속적으로 결합이 가능한 건데, 만약에 이렇게 탄소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탄소가 와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한다. 예를 들어, 자, 우리는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탄소가 무슨 결합한다고 얘기해 주냐면은요, 단일 결합을 한다고 얘기해 주죠. 단일 결합. 단일 결합을 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꼭 이렇게만 결합한다는 보장은 없죠. 자, 이렇게도 결합이 가능해요. 이렇게도. 지금 보시다시피 얘네들이 2개를 갖다 결합을 했죠.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중결합.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결합이 가능해요. 자, 이런 결합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런 거를 이제 삼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탄소는 이러한 결합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합의 종류, 그러면 이제 구조들이 이제 어떻게 있는지 갖다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먼저 보면은요, 탄소가 이렇게 일자로 막 결합이 되어 있어. 막 일자로.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보통 이렇게 짝대기가 되어 있잖아? 짝대기가 되어 있는데, 이 짝대기가 있는 곳에서는 수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근데 이거 우리가 일일이 그리기 너무 힘들겠지? 그래서 보통 생략을 많이 해주긴 합니다. 뭐 여기서도 그럼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있겠죠, 수소들이. 자, 어쨌든 이렇게 일자 형태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이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사슬구조라고 그래요. 사슬구조. 사슬구조. 알겠죠? 사슬형 구조. 사슬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사슬형 구조. 그 다음에 자, C 갑자기 탄소가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쵸? 무조건 4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자, 우린 여기에서 보면은요, 탄소가 잘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 하나가 삐죽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마치 가지 같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무슨 구조라고 하면은 가지형 구조라고 그래요. 가지형 구조. 뭐 가지 구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 가지형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존재하냐면은 뭐 이렇게 존재할 수도 다시. 네. 뭐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겠죠. 여기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뭐 다 수소가 있는 거야, 원래. 뭐 이런 데도 이제 다 수소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소. 자, 여기도 원래 근데 이거 생략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여러분들은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제가 일일이 써드리는 건데 원래 생략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얘가 하나에 뭘 이루고 있냐면은 고리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걸로 보이실 거예요. 고리의 형태로. 그러면은 대충 짐작이 됐겠지만은 이러한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고리형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리형 구조. 알겠죠? 자, 선생님이 그러면은 퀘스천 예제 하나 좀 내볼게요.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구조는 무슨 형 구조가 될까요? 이 구조는 무슨 형 구조가 될까요? 아마 아는 친구도 아니겠지만은 몇 명의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거 가지형 구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대답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가지형 구조는 아닙니다. 자,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슬 구조와 이제 가지형 구조에서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 뭐냐면은요, 보통 이제 사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다 그려져요. 탄소가 있는 데를. 근데 가지형 구조를 가보면은요, 한 번에 그리기에는 조금 어때요?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도 봐볼게요. 얘가 한 번에 그릴 수가 있어, 없어? 한 번에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한 번에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무슨 구조라고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거를 사슬 구조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사슬 구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탄소 하나 내보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한 번에 안 그려지죠? 여기 한 번 더 그려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자, 여기에 이 부분이 하나 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를 가지형 구조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탄소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미노산에 대한 구조를 배우고 난 다음에 핵산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이제 아미노산 단위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아미노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될 텐데, 그 아미노산이 모이게 되면은요, 우리는 뭘 만들어낸다고 얘기해 주냐면은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해 줍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아미노산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일단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몇 종류가 있다고 얘기해 주냐면은 20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20종류가 있다. 알겠죠? 그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갖다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미노산은 이제 공통적으로는요, 중심에 탄소를 기반으로 수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 NH2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갖다가 아미노기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미노기. NH2를 가지고 아미노기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나와서 COOH라고 얘기해 주는데, 우리 이거를 카르복식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카르복식이. 이거를 갖다가 카르복식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R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 R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곁사슬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곁사슬. 그리고 여기는 이 곁사슬이 20종류예요. 20종류. 그래서 이 녀석이 20종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미노산 종류를 갖다가 20종류다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여기 이따만한 분자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로.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좀 더 구체적인 구조로 이거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심에
탄소가 이렇게 있고요. 수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N, H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R 이렇게 있고, C, 이중결합인 산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걸 토대로 저희가 표시를 하자면은 여기에 아미노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카르복시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곁사슬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아미노산이 이제 결합을 할 거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할 건데, 그 결합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좀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아미노산을 갖다가 이제 선생님이 3개, 3개를 좀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3개. 자, 그려볼게요. 자, 여기 아미노기 하나, 그 다음에 탄소가 이렇게 있고요. 수소가 있고, 여기 곁사슬, 1번 곁사슬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R1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COOH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자 HNH, 그 다음에 C 다시 H, 여기 R2, 그 다음에 COOH 이렇게. 자, 그 다음에 HNH, C, H, 여기 R3라고 얘기할게요. 자, R3, 그 다음에 C, O, O, H 뭐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아미노산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개가 있고, 이렇게 3개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얘네들이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확 이렇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결합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결합을 할 거고, 자, 이렇게 결합을 할 건데, 자, 지금 수소 2개고 산소가 1개인 걸로 보아서 우리가 떠오르는 분자 하나가 있죠? 물분자입니다. 네, 물분자. 그래서 그 물분자가 이렇게 한번 나가게 돼요.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갖다가 탈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탈수 반응. 탈수 반응이다. 얘도 우리가 탈수 반응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서로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합을 해요. 자, 여기도 분명히 나가게 된다면은, 만약에 여기서 쭉쭉쭉쭉 결합을 한다고 쳐볼게요. 양옆으로. 그러면은 분명히 얘도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네를 아래다 한번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해주고, 물결 표시 하나 해주고, N, H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 H, R1, 그 다음에 C, O, 그 다음에 여기 이어서 열로 가겠죠? 그래서 자, N, H 이렇게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그대로 이어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C, H, 그 다음에 R2, 그 다음에 C, O, 그 다음에 N, H, 그 다음에 C, H, R3, 그 다음에 CO. 이렇게 결합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맞죠? 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건데, 규칙성이 있어요. 네, 규칙성이요. 규칙성이 어떻게 있냐면, 보이시죠? 분명 여기 이어져 있다면 이게 분명 여기도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있었겠죠? 여기에도 보면은 자, N, H가 있지만 여기 이어서 누가 있었겠어요? 이런 게 있었겠죠. 얘를 위에다 쓰든 아래다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여요. 자, 요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해 주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래요.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요 녀석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더 살펴볼 게 있다면은,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자, 여기 있는 길이가 그냥 단위 무시하고 20 정도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우리가 20이라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우리가 20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토탈 길이가 몇이 나와야 돼? 20이 3개가 있으니까 60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얘네들이 나갔단 말이야. 얘네들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20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죠? 20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소가 돼서 합쳐졌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축소가 되어 합쳐졌다. 축소가 되어 합성하였다. 합성되었다. 또 하나 더. 뭐가 나갔습니까? 탈수가 일어나서 탈수 반응 플러스 축소가 돼서 합쳐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수 축합 반응.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여러분들. 그 펩타이드 결합수는요. 펩타이드 결합수는 아미노산수 빼기 1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에다가 아미노산을 갖다가 몇 개를 그리면 3개를 그렸잖아, 그지?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2개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3 빼기 1 해서 펩타이드 결합수가 2개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2개다. 2개 펩타이드 결합. 2개의 펩타이드 결합은 뭐냐면 우리가 다이펩타이드라 그래요. 다이펩타이드. 알겠죠? 그 다음에 3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트라이라고 그래. 트라이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이가 DI, 둘을 뜻하는 거고요. 이 트라이가 3. 그 트라이죠. TRI, 트라이 펩타이드라고 그 결합이라고 얘기해 주고요. 여기서부터 이 펩타이드 결합이 그 4개 이상이 돼버리면 여러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한다고 얘기해줘요. 폴리펩타이드. 이제 폴리가 이제 여러 가지라고 얘기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단백질이라고 얘기해주게 되면은요. 단백질이라고 얘기해주면은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결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미노산 결합수가 굉장히 크다. 아미노산 결합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져? 폴리펩타이드. 자, 결합을 이루고 있다.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이루고 된다면 얘네들은 입체형 구조를 가집니다. 입체형 구조. 오케이. 그리고 그 구조도 굉장히 가지각색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단백질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은 고분자 화합물이다. 고분자 화합물이다. 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뭐냐면은요, 단백질에 대한 특징입니다. 단백질의 특징. 자, 단백질의 특징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생명체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생명체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생명체의 구성 성분. 생명체 구성 성분으로 볼 수가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는 거죠. 자, 생리 기능을 조절해준다. 뭐 예시를 들자면은요, 그 생명체 구성 성분으로는 뭐 근육이 있고요. 예, 그리고 머리카락도 있죠. 예, 머리카락.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리 기능 조절로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효소, 그 다음에 호르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이제 방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방어 작용을 한다.
사실 단백질이라는 특징보다는 이건 요 녀석의 특징입니다. 누구냐면 이제 항체죠, 항체. 예, 항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물질을 운반한다. 자, 물질 운반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은 헤모글로빈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거죠. 에너지원 사용. 에너지원 사용. 근데 이것도 좀 해드릴 얘기가 있어요. 해드릴 얘기가 있는데, 그 에너지원과 주요 에너지가 있어요. 주요 에너지원. 주요 에너지원은 우리가 탄수화물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주 에너지가 있어요. 주 에너지원으로는 우리가 이제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얘네들은 이제 열과 산에 약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의 특징은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고요. 알겠죠? 잘 정리하셨다가, 자, 칠판하고 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핵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핵산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산입니다. 자, 핵산을 얘기해 보게 될 텐데, 핵산은 뭐가 모여서 제가 핵산이 된다 그랬냐면은, 뉴클레오타이드. 그죠?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이제 우리는 핵산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핵산이. 우리는 이 핵산의 종류로는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배웠습니다. DNA와 RNA요. 예, 그거를 토대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갖다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DNA입니다. 예. 자, DNA가 있고, 그 다음에 RNA가 이렇게 있어요. 일단 DNA의 역할은 뭐냐면은요,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뭐냐면 RNA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예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예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DNA와 RNA의 구조적으로도 큰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자, DNA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자, 이중 나선형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DNA는 이중 나선형. 자, 이중 나선형 구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이는 이제 RNA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한 가닥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단일 가닥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일 가닥.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DNA가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가지고 이제 DNA가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인이에요. 인. 그리고 자, 이렇게 오각형 생긴 거 보이죠? 얘가 당입니다. 당. 인과 당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네모 생긴 염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는 인당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존재하고 있냐면은 1대 1대 1로 존재합니다. 1대 1대 1로 존재한다. 됐죠? 인당 염기가 1대 1대 1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RNA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면은 인, 당, 그 다음에 염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비율 관계도 1대 1대 1이에요. 1대 1대 1 이렇게 존재해요.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DNA와 RNA에서의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모습은 크게 뭐 다를 게 없어 보이겠지만은 여기 보이시는 이 당 있죠, 당. 그지? 이 당이 조금 달라요.
이 당이. 여기서 말하는 이 당은요, DNA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디옥시리보스라고 그래요.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여기 RNA에서 말하는 이 당 같은 경우는 리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보스. 디옥시리보스냐 아니면 그냥 리보스냐 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디옥시라는 게 뭐냐면요, 산소 하나를 제거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당 자체가 탄소가 5개인 5탄당으로 존재해요. 5탄당. 얘도 5탄당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DNA 앞에다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산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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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탄소 하나가 더 연결되어 있고 여기 OH가 있어요. 다시 OH가 아니라 여기 그냥 H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OH, OH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 RNA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거 좀 더 깔끔하게 지워드릴게요. 자, RNA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이렇게 있고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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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탄소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탄소가 또 다른 탄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형태로 여기 OH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OH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도 OH가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면 가장 큰 차이는 여기죠, 여기. 그지? DNA 같은 경우에는 산소 하나가 제거가 되어 있고 RNA 같은 경우는 산소 하나가 제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염기, 이 염기를 좀 살펴볼 건데, 이 염기가 몇 종류가 있냐면은요, 얘가 4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염기가 토탈 4종류가 있어요. 얘가 4종류. 여기에서도 이제 DNA와 RNA에 대한 큰 차이가 보이는데, 자, D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염기 4종류가 누구누구가 있냐면은 아데닌이라 그래요. 아데닌. 그 다음에 티민 혹은 타이민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이민. 그 다음에 이제 구아닌이 있고 시토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R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그 다음에 유라실, 그 다음에 구아닌, 그 다음에 시토신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보통 이제 RNA는 이제 여기서 끝났고요. 여러분들 그 뒤에 가면 이제 생명 시스템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생명 시스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우리가 이제 DNA를 갖다 좀 구체화해 볼 건데, 얘네들이 무슨 결합을 하냐면은 상부적인 결합이란 걸 해요. 상부적인 결합. 자, 상부적인 결합을 하게 될 텐데, 상부적인 결합을 이렇게 생각해줘도 괜찮아. 바로 짝짓기 결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상부적인 결합을 한다. 아데닌과 티민이 결합을 하고 구아닌과 시토신이 결합을 하는데, 아데닌과 티민은 이중 결합이고 구아닌과 시토신은 삼중 결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DNA를 갖다 좀 구체적인 그림을 한번 좀 그려드리려고 해보려고 해요. 지금 한번 잘 봐도록 해볼게요. 자, DNA를 좀 다시 그려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이 이중나선형 구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따닥따닥 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는데, 우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번 된 거를 우리가 뭐 했다고 얘기해 주냐면, 얘네들이 1회전 했다고 얘기를 해줘요. 1회전. 자, 1회전을 갖다가 했었을 때 얘네들이 몇 개의 결합을 형성한다고 얘기해 주냐면은 10개의 결합을 형성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좀 그려도록 해볼 텐데, 이것도 그림이 되게 빡세요. 선생님은 그래도 열심히 한번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2개 그리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 네모가 뭘 의미하냐면은 염기를 의미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당이에요. 맞죠? 그리고 얘가 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인과 당이잖아. 그지? 인과 당은 이 DNA에 있어가지고 뼈대를 구성한다. 뼈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뼈대를 구성한다. 예, 뼈대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염기가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은 결합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합을 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채우자면 여기에 만약에 아데닌이 들어갔고 여기 티민이 들어갔고 여기 구아닌이 들어가고 여기 시토신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짝짓기 결합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이 아데닌 같은 경우는 누구랑 짝짓기 결합이야? 티민은 누구랑 결합이야? 아데닌. 그럼 구아닌은 시토신은 구아닌. 이렇게 결합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데닌과 티민이 서로 무슨 결합을 하냐면 애들이 이중결합. 얘도 이중결합. 구아닌과 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중결합. 얘네들도 이렇게 삼중결합을 한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체화하자면 이제 인과 당, 얘네들 구성 자체가 CHONP로 되어 있거든요. 구성 원소가.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된다면 무슨 결합을 하게 되느냐? 공유결합. 공유결합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특이한 게 여기 아데닌과 티민, 그리고 아데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염기와 염기가 결합하는 이 결합을 우리가 수수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수결합을 한다. 자, 이게 아직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어디 부분이 되는 거냐면은요. 이게 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빨간색이 이겁니다. DNA. 예, DNA 빨간색이 되는 거고, 요 파란색이 여기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꼬아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또 한 번 더 그려드리자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따다다다닥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다 라고 보시는 걸 이제 확대돼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핵산에서 끝났고, 자, 선생님이 몇 가지 이제 질문사항을 좀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닌의 개수가 곧 무슨 개수? 타이민의 개수. 그죠? 예, 그 다음에 구아닌의 개수가 곧 시토신의 개수가 되는 거라면은, 자, 아데닌과 티민은 이제 뭐분의 뭐랑 똑같냐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데닌 분의 티민이 되는 거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이 1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도 1이 되는 애가 오면 되는 거니까 누가 오면 되는 거예요? 구아닌 분의 시토신이 오거나 또는 시토신 분의 구아닌이 오면 돼요. 맞죠?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퀘스천 2. 자, 아데닌 더하기 시토신은 뭐랑 똑같냐? 물어볼 수가 있는 문제잖아, 그지? 티민과 구아닌이랑 수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퀘스천 3. 자, 여기 주형 가닥 1이 있고 여기 주형 가닥 2가 있어요. 자, 얘네 둘은 DNA입니다. 만약에 여기 주형 가닥 1에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 티민, 아데닌이 왔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는 누가 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냥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데닌과 짝짓기 결합을 해야 되는 누구입니까? 티민, 얘는 티민, 얘는 아데닌, 얘는 구아닌, 얘는 시토신, 아데닌, 티민 이렇게 오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기억해 줘야 될 건 뭐냐면은 수소 결합을 한다. 그쵸? 염기와 염기끼리 서로 수소 결합을 한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당과 인끼리 서로 결합은 공유 결합을 한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1회전을 했었을 때는 10개의 결합을 하고 있다. 아하, 10개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염기의 종류로는 몇 종류가 있는 겁니까? 토탈? 오케이? 염기는 그 종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염기의 개수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염기의 개수로는 이제 20개가 있다. 하지만 염기의 종류로는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DNA니까. 알겠어요? DNA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로 넘어오게 되면은 DNA와 RNA의 차이점은 이중 나선형 구조하고 있다. 또는 단일 가닥을 하고 있다. 똑같은 5탄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DNA 같은 경우는 디옥시리보스, 그리고 RNA 같은 경우는 리보스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당 염기가 1대1대1로 존재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서 염계 종류 4종류, 여기서 염계 종류 4종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은, 염기가 8종류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염기는 토탈 5종류가 되는 거예요. 염기가 토탈 5종류가 되는 거고,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8종류가 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 디옥시리보스와 염기 결합되는 게 4개. 그럼 리보스와 염기가 되는 게 4개가 되는 거니까 토탈 8종류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핵상까지 끝났고요. 이제 선생님이랑 OX 퀴즈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연의 구성물질을 갖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산소랑 이제 규소로 주성분으로 하는 규산형 광물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규산염이란 건 뭐냐면은 규소랑 산소랑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온을 띄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규산염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단위체로 하면 만들어진다고 나와 있고요.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는 물과 소량의 무기물을 제하면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등의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유기물이라고 말해주게 되는 거는 탄소랑 수소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무기물이라고 칭하게 되는 건데, 탄수화물, 지질 같은 건 탄소랑 수소랑 산소랑 기본 원소로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단백질은 여기서 질소랑 황을 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랑 수소랑 산소랑 질소랑 인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건데, 뒤에서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네를 기본 골격으로 해가지고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탄소화합물인 단위체가 길게 연결되어 만들어지는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를 기본 단위체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얘기해 볼 거예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를 기본 단위체로 하여 만들어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 여기서 나와 있죠? 중심으로 수소, 산소, 질소 등이 함께 공유 결합을 하여 형성된 화합물이다. 단위체는 복잡 물질 만들 때 기본 단위가 되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단위체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가볼까요? 자, 지각과 생명체를 갖다가 구성하는 물질은 구성 원소의 종류나 비율은 다르지만 일정한 구조의 기본 단위체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기본 단위체의 배열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지는 공통점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자, 규소와 탄소는 모두 주기표의 14족 원소로 원자과 전자수가 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전자의 개수가 4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4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의 질량비, 자, 질량비 별표, 여기서도 질량비 별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 그 다음에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뭐 기타 등등 나와 있는데, 선생님 개념 설명을 갖다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외우는 요령이 있거든요. OCR 카나크마. 산소가 O잖아요. OC, R, 카나크마. 이거 입에 착착한 게 OCR, 카나크마.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사람을 구성하는 성분의 질량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탄수라 그러죠? 산탄수. 이 중에 산소가 거의 65%가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람 몸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중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구 전체 구성 원소의 질량비는 뭐가 제일 많느냐? 철, 그 다음에 산소,
규소, 마그네슘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규산형 광물의 결합 규칙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석영, 장석, 흑음마 같은 암석 이런 광물은 대부분 규산형 광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규산염이 어떤 건지는 이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산소랑 규소랑 서로 이렇게 사면체 구조를 갖다가 이뤄가지고는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규산형 광물이다 라고 얘기해 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가보시면 규산형 광물은 규소 1개를 중심으로 산소 4개가 공유 결합을 하여서 정사면체 모형을 이루는 규산형 사면체 구조를 기본 단위체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규산형 사면체는 알루미늄, 철, 마그네슘과 같은 다른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다른 규산형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여 다양한 구조를 이룬다라고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규산형 사면체는 이웃하는 규산형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여 결합하는데,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에 따라 다양한 결합 구조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규산형 광물이 만들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숙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독립형 구조는 이렇게 규산염 하나가 딱 동그라니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독립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사슬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슬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단사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사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슬이 2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이런 거를 복사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판상은 하나의 판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판상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망상구조는 이렇게 뭔가 뭉쳐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망상구조라고 얘기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요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내신에서는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언급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외워주시는 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광물은 이제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과 장석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우기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령껏 외울 수 있도록 이제 좀 한번 해봤는데, 좀 민망하고 좀 어거지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외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 한번 잘 따라해봐. 독감, 휘단. 휘단이 뭐죠? 그냥 입에 감겨서요. 그 나무가 부러지면 어떻게 부러지죠? 뽀각 이렇게 부러지고요. 민망하죠? 저도요. 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난자판이 됐다 그러면은 뭐 도급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흑판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여기 망상은 이제 이응자로 이제 들어가죠. 석영, 장석, 이응자 돌림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외우면은 조금 더 쉽게 외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앞에서 촬영해 주신 분이 웃고 계시는데 저도 민망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합 구조는 광물의 특성에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립형 구조는 잘 깨지고 풍화에 가장 약해요.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단사슬과 복사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둥 모양의 결정을 이루면서 쪼개짐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쪼개짐이란 규칙적으로 얘네들이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쪼개짐이라고 얘기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얇은 판 모양으로 쪼개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풍화에 굉장히 강하다는 망상구조, 아무래도 뭉쳐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영은 규소와 산소만으로 이루어지고 장석은 일부 규소 대신 알루미늄 양이온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탄소화합물의 결합 규칙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선생님 판서 수업에도 있으니까 그거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슬 모양은, 자, 전자쌍은 공유와 사슬처럼 길게 결합한 거예요. 요런 거요. 요렇게. 가지 모양은 사슬에 갑자기 뭔가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이게 사슬형입니다. 다시요. 이게 가지형입니다. 고리는 이렇게 하나의 열쇠고리처럼 생긴 걸 우리가 고리 모양으로 예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단일 결합이 이 그림에는 없네요. 단일 결합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이렇게 있다면은 보통 이렇게 결합되는 것을 우리가 단일 결합이다 라고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선생님 사중 결합은 없나요? 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중 결합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와 탄소끼리 결합을 하게 된다, 혹은 다른 원소끼리 뭐 결합을 한다고 나와 있다면은 얘네들 결합할 수 있는 방향이 몇 방향이냐면 이렇게 4방향이라 그랬잖아. 자,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있던 탄소도 결합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단일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자가 있잖아. 이제 점점점 껍데기가 커지다 보면은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은 이게 이렇게 커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얘네들이 이것 자체가 되게 커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단일 결합했다면 이게 이중 결합이 되는 거고 요것까지가 돼서 삼중 결합이 되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이 서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이제 뒤에 존재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결합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사중 결합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모양과 가지 모양을 갖다 여러분 잘 구별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만약에 탄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무슨 모형으로 보입니까? 이게 가지형입니까? 사슬입니까? 이거는 사슬형이거든요. 왜 사슬형이냐? 사슬형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한 붓으로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를 연결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 붓으로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이거를 사슬형 구조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슬 모양, 자 이렇게 사슬 모양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백질의 형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단백질의 형성 한번 볼까요? 자 단백질, 머리카락, 피부, 근육, 뼈, 효소, 항체 등의 인체 많은 부분을 구성하며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성분, 즉 호르몬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아니면 효소라든가.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이제 아미노산이 되겠으며 생명체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약 20종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미노산이 20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의 아미노기와 카복실기, 수소, 겹사슬이 결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겹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겹사슬이 몇 종류가 되는 거냐면은 20종류가 되는 겁니다. 20종류. 예,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아미노산 결합을 할 때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으로 공유 결합의 일종이다. 이것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자, 탄소, 겹사슬, 수소, 아미노기, 카복실기, 아미노기, 칼복실기, 겹사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끼리 이제 서로 결합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물 분자 하나 형성이 돼가지고 물 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서로 결합을 하게 될 텐데, 규칙적으로 C, N, O, H 원소들이 이제 서로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탄소는 어떻게 보면 산소랑 결합하고 있고 탄소는 질소랑 결합하고 있으면서 질소는 수소랑 결합하고 있는 이러한 규칙적인 결합이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공통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 연결되어 긴 사슬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고 이제 얘기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배열 순서에 따라 폴리펩타이드가 각기 다른 모양으로 접혀 독특한 입체 구조, 밑줄, 단백질 자체가 입체 구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와 기능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자, 아미노산의 구조식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아미노산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탄소,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게 아미노기, 이게 카복실기, 겹사슬, 그리고 수소,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피부, 근육, 뼈, 머리카락 등을 구성하고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리작용을 조절을 하고 효소와 호르몬의 구성성분이다. 효소와 호르몬의 구성성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구성물질들은 사실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단백질이에요. 자, 그래서 핵산의 형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핵산,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물질, 이렇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애를 갖다가 우리가 DNA라고 얘기해 주게 될 거고, 단백질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애를 갖다가 RNA라고 얘기해 주게 될 겁니다. 그냥 이런 것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못 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네요. 단백질의 변성, 열과 산 등에 의해 입체 구조가 바뀌어서 고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현상, 이것을 단백질의 변성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핵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이건 DNA, 관여물질 이건 RNA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헥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며, 인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된 형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공유 결합하는 것이 반복되어 긴 사슬의 형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자,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을 하여서 염기 서열의 다양한 DNA가 만들어지고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DNA에서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네 종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염기가 네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선생님 판서 수업 내용을 봐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앞에서 판서 수업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거를 보고도 나는 뭔가 좀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 판서 수업 한번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헥산의 종류로는 DNA와 RNA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한 이중나선 구조로 나와 있죠. 이중나선 구조. 그 다음에 RNA는 단일 가닥입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와 있는데, 자, DNA를 이룬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 사이의 수소결합. 이것도 선생님 판서 수업에 내용이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요. 연결되어 아데닌 그리고 구안 시토신과 상부적으로 결합한다. 라고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 염기, 인산, 얘네들 1대1대1로 결합이 되어 있다. 라고 이제 아까 여기 앞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이 당이 DNA와 RNA가 다르죠? DNA 같은 경우에는 디옥실리보스라 그래가지고, 당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RNA는 이제 리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DNA와 이제 RNA 쪽에서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각각 4개이기 때문에 그 뉴클레오타이드 자체 종류로는 총 8종류예요. 8종류. 근데 염기에 대한 종류로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으로 DNA가 4개, 그리고 RNA에서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시토신으로 또 4종류. 근데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서 유라실과 티민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총 5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부결합. 서로 짝짓기 결합이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물질하고만 결합하는 것을 상부결합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DNA와 RNA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DNA 이중나선 구조 1회전에는 10개 염기쌍이 존재한다. 염기쌍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20개의 염기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 DNA 디옥실 라이보스, RNA 라이보스. 자, 뭐 리보스, 라이보스 뭐 읽기 나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염기로는 이제 뭐가 있다고 보면 되냐면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4종류. RNA에서도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이렇게 있는데 총 염기의 종류로는 5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능은 유전 정보 저장, 그리고 정보 저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 생명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럼 이제 OX 빈칸 채우기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OX 퀴즈 한번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연을 구성한 성분 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빈칸에 알맞은 원소를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각은 뭐였죠? OCR5 카나크마였습니다. 그래서 산소. 두 번째로 많은 거는 OC, 규소가 되겠죠? 그래서 규소.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원소 뭐였죠? 탄산수가 아니라 산탄수. 그쵸? 산소이고, 두 번째로 많은 원소는 산탄수라 그랬죠? 탄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3번. 지각을 구성한 암석의 대부분은 규산형 광물이고, 그쵸? 규산형 광물. 자, 이것은 기본 구조는 규산형 4면체다. 맞죠? 규산형 4면체는 꼭지점에 4개의 산소 원자와 중심에 그 1개의 규소 원자가 공유 결합하여 정사면체 모형을 이룬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5번에 자, 선생님 뭐라 그랬죠? 앞글자 따와주면 된다 그랬죠? 이거 아닙니다. 감람석이죠? 이렇게 하나 지우개 좀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휘단 이렇게 외워주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복각,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그 다음에 판, 흑판, 이렇게 망상, 이응자 돌림이라고 그랬죠? 석영과 장석 이렇게 이어주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산인 광물이 힘을 받았을 때 깨지는 특성을 가지는 구조는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이고, 쪼개지는 특성을 가지는 구조는 독립형 구조, 망상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번은 X가 되겠습니다. 풍화의 가장 강한 구조는 망상 구조 맞죠? 풍화의 가장 약한 건 독립형 구조 맞죠? 11번에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12번. 규산형 광물 중에서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는 감람석과 휘석, 각성석, 흑음무 등은 어두운 색을 띠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장석, 석영 등은 밝은 색을 띈다. 맞고요. 탄소가 다른 원소와 만나 형성 화합물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며 생명체 구성물질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자, 탄소화합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물질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물과 무기염료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땡땡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돼서 물에는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 특징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질이죠. 유기용매에 잘 녹을 거예요. 이거 지질. 그 다음에 땡땡은 중성지방 스테로이드, 이거 지질 맞죠? 지질. 자, 그 다음에 인지질은 땡땡과 함께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인지질과 이제 생명 시스템에서 원래 벽이 되는 내용인데, 15번에 이건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6번에 땡땡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이거 핵산이죠. 핵산.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면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아미노의 종류는 20가지이며 이를 조합하여 수많은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고요. 단백질의 기능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열이나 산성물질에 의해 변성되며 기능을 상실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20번 가볼까요? 20번.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단, 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염기의 종류는 4종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기의 종류는 4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5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 자,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디옥시리보스고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RNA 같은 경우는 타이민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유라실을 갖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X. 22번에 DNA는 이중나선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나선의 골격은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선의 안쪽에는 염기가 존재하며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자, 그 다음에 23번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2가닥의 염기가 결합한 상태인데 이때 아데닌은 구아닌과 결합한다. 아데닌은 타이민과 결합을 해야 됩니다. X. 자, 그 다음에 24번 DNA의 이중나선 구조의 1회전에는 10개 염기쌍, 그쵸? 염기쌍까지 들어가면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R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한 가닥 맞죠? 구성되며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건 RNA의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많이 나와 있네요. 자, 26번이 여긴가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몇 번까지 있죠? 이게 33번까지 있네요. 좀 위아래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잘 봐주세요. 자, 가는 지각입니다. 자, 나는 사람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여기 있네. 알페가 들어가 있네요. 그쵸? 이게는 산소.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겠죠? OC. 이건 규소가 되겠죠. 규소.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겠죠? 산탄수가 되겠죠? 여기는 X는 산소. 이거는 탄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지각, 나는 사람을 구조 주요 원소의 질량비가 나와 있는데 이건 X가 되겠죠.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원자 번호는 ZXY다 라고 나와 있는데 원자 번호 같은 경우에는 산소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죠? Z가 일단 뭐죠? Z가 어딨니? 규소가 되는 거니까 규소 같은 경우에는 수해, 리베, BC, 노플레, 나마, RQ 14번입니다. 규소. 그 다음에 X가 산소죠. 원소 번호 8번이 되겠고요. Y가 탄소가 되는 거고 6번이 되겠습니다. 27번은 정답이 맞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X와 Y는 단백질과 DNA를 구성하는 원소다. 자, X와 Y,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구성 원소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DNA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X와 Y를 가보니까 산소랑 탄소인데 산소랑 탄소를 갖다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와 Z, 산소랑 규소가 1대4 비율로 기억의 모양 결합하는 29번은 틀렸죠. 바뀌었죠. X. 그 다음에 3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Z 원자로 나와 있습니다. Z가 아까 뭐였죠? 이거 규소였죠? 자, 규소는 최대 4개 다른 원자와 공개 결합할 수가 있다.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가 탄소의 결과와 같은 모양을 가질 때 3개의 X 원자가 결합하는 Z 원자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가 C라고 나와 있는데 탄소의 결과인가요? 이거는 이제 몇 개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Z 원자가 될 수가 있다. 이건 안 되겠죠. 이거는 틀렸고. 자, 다음 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섬석의 결합 구조는 B의 결과, 각섬석은 복각이니까 복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B의 결합이, 이거는 뭐예요? 독립형 구조가 되는 거고, 이거는 단사슬이 되는 거고, 이거는 판상 구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복사슬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맞겠죠. 석영 또는 장석 결합 구조는 C가 아니라 망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네들 뭉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X. 그 다음에 34번. 자, DNA. 그리고 나는 단백질의 단위체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미노기, 카복식이, 겹사스 이렇게 있네요. 네, 그래서 34번 같은 경우에는, X가 되겠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지금 보니까 이 DNA라는 게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 인까지 포함됐어요. 근데 여기 인이 포함이 안 돼 있네. 산소도 포함 안 돼 있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이거는 맞았는데. 네, 그래서 X. 자, 가와 나 모두 고리 모양 탄소화물이다. 고리 모양이라고 말해주게 되면 가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36번에 가와 나 중에서 아미노산의 겹사슬은 CH3다 나와 있는데 이게 CH3예요. 이게 겹사슬이죠. 가와 나중에 아데닌은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인산당 모두와 공유 결합을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당과만 결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X 퀴즈가 모두 끝났고, 뭐 보다시피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에 있던 개념을 다 외우고 푸는 것도 좋겠지만은 찾아가면서 풀다가 문제가 많은 엔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숙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